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첨단 3지구 개발 대상지가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돼 인공지능 산업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호남소의 상징처럼 꼽혀왔던 경전선 철도의 호남 구간이 내년부터 전철화됩니다.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낸 기부금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하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법안을 폐기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5.18 민주항쟁 당시 헌혈 행렬이 이어졌던 옛 광주 적십자 병원을 광주시가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첨단 3지구 개발 대상지가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AI 인공지능 산업단지 조성과 국립심혈관센터 유치가 함께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첨단 3지구 개발 대상지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에서 풀렸습니다. 행정구역으로는 광주 북구와 광산구, 장성군 진원면과 남면 일원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토지는 309만 5,900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첨단 3지구에는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I 인공지능 융복합 산업단지와 국립심혈관센터, 의료용 생체 소재 부품 산업단지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영개발 방식으로 1조 217억 원을 투입해서 2025년까지 첨단 3지구 개발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보상 절차와 함께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집적화 단지 조성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이 된 데다 그린벨트까지 해제된 만큼 광주시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립과 슈퍼컴퓨터 구축 등 인공지능 핵심 인프라를 서둘러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삼각축인 빅그린 산단과 에너지밸리 산단, 그리고 인공지능 산단이 장밋빛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호남 소의 상징처럼 꼽혀왔던 경전선 호남 구간이 드디어 전철화됩니다. 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2025년 이 사업이 완료되면 광주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2시간대로 좁혀지게 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광주와 부산을 연결하기 위해 건설된 경전선. 순천에서 부산까지 영남 구간은 복선 전철화가 이루어졌지만 광주에서 순천까지 호남 구간은 아직 단선인데다 전철화도 되지 않아 대표적인 영호남 차별 사례로 꼽혀왔습니다. 특히 광주에서 순천까지 소요 시간이 2시간 넘게 걸려 대표적인 느림보 구간이라는 오명까지 받고 있습니다. 불편하지요. 예, 바쁜 세상에 또 너무 다 늦게 가고. 예, 그래서 여기도 꼭 전철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호남 차별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경전선 호남 구간의 전철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광주에서 부산을 연결하는 길도 고속 전철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 차례 탈락했던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경전선은 최고 속도 250km의 고속 전철이 달리게 됩니다. 경전선 전 구간에 대한 전철화 사업이 완료될 경우 광주에서 부산까지 운행 시간도 대폭 단축됩니다. 모두 1조 8천억 원이 투입되는 공사가 2025년 완공되면 현재 5시간 42분이 걸리는 광주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는 2시간 36분으로 단축됩니다. 또 목포에서 보성을 연결하는 남해안 철도도 2023년 경전선에 연결되면 목포와 부산의 거리도 2시간대로 좁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로 상생하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적인 단축이 되면서 왕래가 찾으면 상호 교류가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느림보의 영호남 차별의 상징처럼 불렸던 경전선. 전철화와 함께 영호남 교류의 가교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오늘 출근길 천천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눈비구름대가 살짝 걸쳐 있는 게 보이시죠? 오늘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에서는 산발적인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0.8도로 시작해 7도로 예상됩니다. 광주는 아직 영상권이지만 그 밖에 전남 지역은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담양은 영하 1.2도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 6도로 예상되고요. 곡성
의정은 아침 기온 영하 2.4도 안팎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기온이 영하권인데다가 오늘 오전 눈발이 날리면서 도로가 얼어 길이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종일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낸 기부금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하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이 국회에서 법안으로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우리가 돈을 원해서 지금까지 싸워왔냐며 문 의장을 향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남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께 드립니다. 광주 사는 양금덕입니다. 나고야 미쓰비시 회사로 끌려가서 국민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미쓰비시는 우리를 동물 취급하고 죽도록 일만 시켰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추운 거리에 섰습니다. 할머니가 거리로 나선 것은 배상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 전범 기업도 일본 정부 때문도 아닙니다.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낸 기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자는 일명 문희상 안 때문입니다. 발의된 법안이 통과돼 위자료를 받게 되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 청구권은 사라집니다. 돈 돈한 것이 아니지. 사죄를 먼저 해야지. 사죄만 받았고 그럼 일을 못 처리를 못하냔 말이야. 시민단체들은 강제동원 피해 할머니와 함께 문희상 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 내용을 담은 서한을 민주당 광주시당과 법안 발의에 동의한 김경진 의원실에 전달했습니다. 의원님이 이 안에 대해서 깊이 못 보시고 하셨다고 한다면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또 국회의원 모두에게 문희상 안의 찬반 여부를 물어 오는 23일에 공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학생들도 문희상 안의 폐기를 주장하며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건립해 일본의 잘못을 알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5.18 민주항쟁 당시 헌혈 등으로 시민정신을 보여준 옛 광주 적십자병원에 광주시가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5.18 사적지 제11호인 옛 적십자병원을 매입하기 위해 공유재산 심의와 재정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건물과 부지 매매를 위해 소유주인 서남대 법인과 협상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가격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광주에서 개최된 긴급 토론회에서 안길정 전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 조사관은 헬기 자격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방부 준비팀과 5.18 재단이 철저히 조사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조사관은 5.18 당시 출동한 헬기 부대의 조종사를 특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더 많은 피해자를 찾아내는 데 조사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빠듯한 주머니 사정에도 돈을 모아서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전달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이야기 어제 전해드렸었죠. 이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들이 자립을 해서 사회로 나가기 위한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최근 광주에서 그 수가 줄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사들은 지자체의 지원이 열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6년에 문을 열어 지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 4명이 살고 있는 광주의 한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이들에게는 가족이 있지만 부모도 지적 장애를 갖고 있거나 고령의 조부모만 있어 가족의 보살핌을 받기 힘든 처지입니다. 장애인들은 이곳에서 원장인 사회복지사 도움을 받으며 주간에는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면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바다 청소하고 사무실 청소하고 이렇게 그런데 청소하고. 지자체가 공동생활 가정의 장애인들에게 생활비를 보조하고는 있지만 장애인 한 명에게 한 달에 18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 고작입니다. 보조금으로 식비와 공과금을 내기 부족해 장애인들은 일을 해서 벌거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돈에서 30만 원을 시설 이용료로 냅니다. 그 예산 안에서만 운영을 하게 되면 이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지원이 부족해 상황이 열악한 것은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해 광주시로부터 한 달에 22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사회복지사는 법정 휴가가 15일 있지만 올해에는 단 하루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제로 근무하는 보조 사회복지사가 있지만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일을 할 수 없어 혼자서 장애인들을 보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예 무용고여서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명절까지도 저희가 시설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공동생활가정은 광주에만 49곳이 있는데 올해 들어 7곳이 없어졌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국가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1980년) 이후 광주 5월 연극사를 총정리한 아카이브집이 발간됐습니다. 이 책을 엮은 사람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겪지 않은 20대 청년들인데요. 이단비 조수연 문화기획자가 5월 역사에 관심 갖게 된 사연을 미지의 인물에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5월극 아카이브집 다시 광주를 만든 이단비 조수연 문화기획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단비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광주라는 그 아카이브 집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더 소개를 해주세요. 네, 다시 광주는 5.18 민주화 운동을 풀어낸 극작품 5월극을 담고 있는 책이고요. 그래서 당시의 초연 포스터와 시놉시스 그리고 연출 의도나 기획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실현하신 분들의 인터뷰를 같이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번 아카이브 집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이번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현하신 분들의 인터뷰를 담았고 또 저희가 책을 만들 때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편안하게 읽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만들어서 조금은 편하게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수연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두 분께서는 5.18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2017년도에 광주 청년문화기획자 양성 과정에서 만났고 이제 두 사람 다 광주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광주에서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떠올랐던 건 그럼 광주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광주의 이야기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 지점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광주의 이야기, 5.18 민주화운동에 조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5월 이야기들을 모으는데 그동안 어려웠던 점은 없었어요? 사실 광주에서 청년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다루기가 조금 힘든 게 지금 사실이에요. 이제 아직까지도 아픈 기억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그 아픈 기억을 좀 건드리지는 않을까, 혹여 좀 잘못 전달했을 때의 부담이 좀 많이 컸고요. 그렇다고 해서 좀 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맞닥뜨려야 할 문제였고, 그래서 이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이나 5.18 당시의 기사들을 모아놓은 자료집 등을 통해서 저희가 공부를 좀 많이 했고, 5.18 기록관을 찾아가거나 또 많은 자문위원분들을 만나 조언을 구하면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아카이브 준비를 하면서 실현자, 그러니까 배우분들도 인터뷰를 좀 많이 했고 전반적으로 인터뷰를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특히 이 두 분께 우리에게 직접 뭐 할 말이 있으신지 많이 물어봤다고 들었어요. 어땠어요? 저희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들이 있다면 그 무엇도 좋으니까 해주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말들로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80년 5월은 무섭거나 좀 아픈 기억만이 아니라 서로를 챙기는 마음,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따뜻했다. 그러니까 너희의 책도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좀 기억에 남아요. 내년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는데요. 5월을 기억하는 젊은 세대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해주세요. 이제 저희 또한
이제 그 시대에 살지 않았던 5.18 민주화 운동을 매체를 통해 또 교육을 통해 이제 교육받았던 세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선배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면 저희 이후의 세대도 5.18 민주화 운동을 잊지 않고 계속 생각해 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이야기하는 청년들은 저희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윗세대 분들도 조금 더 저희 젊은 세대들이 하는 작업에 있어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뿐만이 아니고 이 자리를 빌어서 광주 5월을 기억하는 데 힘을 보태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정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 조용하고 고즈넉한 공간 찾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이슈인에서는 겨울 정치와 잘 어울리는 한평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정수정 여행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광주 전남에 고즈넉하고 여유로운 곳 많이 있거든요. 네. 특별히 한평을 추천해 주신 이유 어디 있을까요? 네, 요맘때 뜨끈뜨끈한 한옥에서 힐링도 하고 또 문화체험도 하고 또 한평에 있는 모평 마을입니다. 이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살려 생생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농촌 체험 마을입니다. 이 수백 년 된 정겨운 또 마을 숲에 그리고 또 마을 전체가 고풍스러운 한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80년의 역사를 담긴 모평원 그리고 또 소풍가, 희소문 등의 한옥에서 민박 체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쁜 돌담길로 시작되는 모평 마을은 또 한평군의 뿌리가 되는 마을이기도 하죠. 네. 요즘은 한옥마을마다 정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던데요. 네. 모평 한옥마을에는 어떤 프로그램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기억을 살려 복원시킨 물레방앗간에 여름에는 숲속 물놀이 체험도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장담그기 체험, 오디 따기, 그리고 누에의 먹이 주기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험거리로 아주 풍성합니다. 지금 요맘때 겨울 체험 프로그램으로 다용도함과 그리고 또 책꽂이, 그리고 협탁, 티테이블 등 소품에서부터 작은 가구까지 다양한 목공 체험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하는 합창에서부터 다듬이를 활용한 다듬탁, 그리고 또 컵을 활용한 또 컵탁까지 다양하게 공연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모평 한옥마을과 함께 같이 둘러볼 수 있는 곳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고즈넉한 겨울 산사의 전경은 언제 가도 좀 평온하잖아요. 그래서 한평으로의 여행이니만큼 한평에 있는 용천사입니다.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을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용천사 하면 가을을 알리는 꽃, 꽃무릇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이 꽃무릇의 꽃말이 뭘까요? 글쎄요, 뭘까요? 이 꽃무릇이 원래 학명은 석산화라고 해요. 이 석산화의 꽃말이 참사랑이라고 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 석산화처럼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네. 언덕을 붉게 물들였던 이 꽃무릇의 자취는 없고 지금 그 언덕을 초록잎으로 아주 싱그러움이 가득한데요. 이렇게 이색적인 겨울 산사의 풍경에 푹 빠져오실 수 있죠. 네, 그리고 요즘 날씨가 꽤 쌀쌀한데요. 네. 이렇게 꽁꽁 언 몸을 녹일 만한 그런 여행 계획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겨울이니만큼 이렇게 뜨끈뜨끈한 곳, 바로 해수찜이 좀 그리울 것 같은데요. 네. 한평 손불면 죽포 일원에 위치한 해수찜입니다. 이곳은 1800년대부터 민간요법으로 널리 이렇게 이용되어 왔다고 하는데요. 네. 유황 성분이 많이 든 돌과 그리고 또 약초를 넣고 여기에 소나무 장작을 떼서 해수가 든 탕에 넣고 데워진 물에 이렇게 찜질을 하는데요. 온천찜과 그리고 약찜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체험입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또 4시 이전에 또 입실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한평으로의 여행에서 뜨끈뜨끈한 해수찜으로 몸과 마음이 힐링이 되는 시간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정수정 여행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산강 유역 환경청이 불법 수출 등의 혐의가 있는 폐기물 수출입 업체 5곳을 적발했습니다. 환경청은 지역의 폐기물 수출입 업체 38곳을 점검한 결과 폐기름과 같은 유해 물질을 수출하거나 통관 절차를 불법으로 밟은 업체 등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은 지난해 국제적인 논란을 빚은 필리핀 폐기물 불법 수출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관세청 등과 합동으로 점검에 나섰습니다. 광주 남구 청사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수백억 원대 리모델링 비용을 남구가 책임져야 한다고 감사원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올해 7월 남구가 요청한 청사 이전 비용 감사에 대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 결정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남구청사 리모델링 비용 350억 원의 상환 책임이 남구에 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개발 원금 301억 원과 이자 48억 9천여만 원 등 모두 350억여 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에 상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시민들이 분리배출한 재활용 쓰레기를 청소업체들이 일반 쓰레기와 함께 매립하는 실태를 고발한 광주 MBC의 보도가 올해의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광주 전남 기자협회는 광주 MBC 강정우, 이정현, 남궁옥 기자를 올해의 기자상 방송 취재부문 최우수상에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불법 매립한다는 보도 이후 광주시와 동구청이 감사에 착수했고 청소 인력 확충 등 불법 매립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 노동계가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광주시가 노동계 제안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노동계와 협의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노동계가 요구한 시민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광주 글로벌 모터스 임원 임금을 설계하는 과정에 노동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도록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노동계가 한뜻으로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천천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비가 이어졌는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지금도 약한 눈구름대가 머물러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오늘 오전까지 전남 북부 지역과 광주에서는 산발적인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0.8도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7도로 예상됩니다. 광주는 아직 영상권이지만 그 밖에 전남 지역에서는 영하권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담양은 영하 1.2도, 곡성은 영하 2.4도에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남 지역 곳곳에서는 영하권의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오전 중에 눈발이 날리면서 도로가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광주의 기온은 0.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밖에 전남 지역은 영하권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낮 기온은 6도에서 7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는 2.3도에서 시작해 낮 기온은 6도로 예상됩니다. 곡성은 영하 2.4도, 순천은 영하 2.1도에서 시작해 낮 기온은 6도에서 9도 분포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광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더 추워지겠는데요. 일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껑충 올라서 성탄절인 수요일까지도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교적 따뜻한 날씨 탓에 수요일에는 눈이 아닌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나주시 금천면 광암 1, 2 상익마을 주민 22만 원, 월산 1위 신갈마을 주민 15만 원, 고동 3리 석동마을 주민 11만 원, 석전 3리 수량마을 주민께서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나주시 금천면 5강 3리 병류마을 주민 15만 원, 원곡 1, 2 산당마을 주민 11만 원, 5강 5리 신동마을 주민 17만 원, 고동 1위 자모마을 주민께서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나주시 금천면 죽촌 1위 상촌마을 주민 16만 원, 노안면 장림긴 16-18 한영섭시 10만 원, 용산 1위 남산마을 주민 20만 5천 원, 안산 3리 월정마을 주민 2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나주시 노안면 용산 금곡길 60일 정기조님 10만 원, 유현 2길 29 윤정임님 10만 원, 유곡 3리 현해마을 주민 23만 원, 양천 1리 계량마을 주민 23만 7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안면 영평 1리 복룡마을 주민 13만 원, 양천 1리 장등마을 주민 24만 6천 원, 금동 1리 심안마을 주민 8만 1천 원, 오정 1리 오리마을 주민 26만 8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나주시 세지면 교산 2구 주민 14만 원, 대산 3구 주민 10만 6천 원, 벽산 3구 주민 5만 원, 동국 1구 주민 14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나주시 세지면 죽동 1구 주민 20만 원, 성산 1구 주민 11만 3천 원, 송제 2구 주민 37만 원, 벽산 1구 최성규님께서 1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